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원 3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전기로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이라고 표현하고 온,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1이라고 표현한다면 0과 1, 즉 이진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0과 2를 표현하는 거,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이진수 기법이고요. 0부터 7까지 8가지를 표현하면 8진수, 그리고 0에서 F까지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이렇게 16개를 표현하는 것을 16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비트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2비트로는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비트를 가지고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세 개의 비트를 가지고서는 8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n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의 3승, 그래서 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8가지를 표현하는 것을 0부터 7까지 해서 8가지가 8진수잖아요. 따라서 8진수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16진수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대 4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수가 F인데 F는 4비트, 4개가 모두 1111이라 하지만 10그 F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10진수를 원래는 10진수는 0, 0, 1, 2지 0, 0, 0, 1은 아니죠. 근데 자릿수를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진수는 0부터 9까지를 10진수라고 하고요. 2진수는 0과 1, 그리고 16진수는 0부터 F, 제가 아까 세드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16진수인데요. 자, 10진수 0, 2진수 0, 16진수 0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수는 4개의 비트로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면 16진수가 최소 4개, 아니 최대 표현하는 데 있어서 4개의 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0진수 1은 똑같이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진수는 2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0과 1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올림이 발생해서 0010이 됐네요. 자, 이것은 전체를 외울 수는 없고요. 이거를 변환하는 기법을 안다면 바로바로 구할 수는 있겠죠. 바이트는 자바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위이기도 하는데요. 이 바이트는 비트 8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비트 수가 이렇게 1, 2, 4, 8 이거는 2의 n승만큼의 표현 기법으로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건데요. 8비트에서 8비트가 1바이트, 16비트는 2바이트, 32비트는 4바이트, 64비트는 8바이트가 되겠네요. 자, 이진수를 이 영역으로, 이 비트계로 표시를 한다면 2의 몇 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표현 개수가 2의 1승이면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진수는 비트 하나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진수는 전체 9까지 표현을 못하고 1에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다 표현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 범위를 늘리다 보면 나중에 64비트, 64비트는 약 어마어마한 수, 이거 끝까지 세지도 못할 수네요. 엄청난 범위를 표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음수의 표현이 지금 없는 경우죠.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진수는 이렇게 읽어요. 1001, 0011 이진수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진수가 8자리로 된, 즉 1바이트가 있다고 봤을 때
1바이트 이진수는 10진수 무엇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의 0승부터, 그죠? 2의 0승부터 2의 1승, 2승, 3승에서 그대로 나열을 하시고 그 이진수와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 되고요. 그리고 2, 1은 2,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거든 간에 0에 곱해지면 모조리 0이기 때문에 2는 4, 뭐 4, 2, 8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상이 0이 되니까 무조건 0, 0이 되겠네요. 여기도 0이 있는 곳은 무조건 0입니다. 그리고 2의 4승은 2, 2는 4, 2, 8이 16이죠. 16 곱하기 1은 16이 되겠네요. 그리고 2의 7승은 1, 2, 8입니다. 2의 8승은 2, 5, 6이고요. 이 정도는 좀 상식처럼 외워두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 모조리 더하면 147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진수 147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진수를 우리가 그 10진수로 바꿨는데요. 자, 만약에 8진수는 어떻게 바꾸나요? 8진수는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이렇게 자릿수를 표현해 놓고 똑같이 그 8진수에 있던 값들과 곱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모조리 더해주면 10진수가 됩니다. 16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6진수는 16의 0승, 16의 1승, 16의 2승, 16의 3승 이렇게 여기 지금 2진수니까 2의 승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16진수는 16의 0승, 16의 1승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또 결과가 나오면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10진수가 됩니다. 16진수가 더 많은 범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16진수 두 자리가 나중에 10진수 세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진수를 16진수로 고쳐서 16진수를 10진수로 고치는 단계를 거쳐가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먼저 16진수는 4비트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진수가 8비트가 들어오면 4비트씩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이 4비트 하나가 16진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비트를 10진수 고치듯이 한번 고쳐볼게요. 그래서 2의 0승, 1승, 2승, 3승 여기도 2의 0승, 1승, 2승, 3승 해놓고 각각을 곱한 결과는 어때요? 1, 2가 나오고 0, 0이죠. 여기도 0, 0은 무조건 0이 되고요. 8하고 1이 나옵니다. 이거를 요만큼 여기 4비트만큼 더하면 9가 되고요. 또 4비트만큼 더하면 3이 되네요. 이거는 16진수 93입니다. 자, 16진수 93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10진수로 고치려면 제가 8진수든 16진수든 10의 0, 그 대상된, 즉 해당된 진수의 0승부터 1승, 2승 이렇게 나열하고 해당된 값들을 곱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곱해준 것을 더하면 147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수를 그대로 가지고 10진수로 바꾸나 16진수를 거쳐서 10진수로 오나 똑같이 1001, 0011이라는 이 진수는 10진수 147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10진수를 2진수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누기라는 표시는 이렇게 나누죠. 기호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놓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13을 지금 10진수 13을 2진수로 바꾸면 몇이 될까요? 이걸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거꾸로 나누기를 하고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몫을 쓰겠죠. 자, 13은 2, 6, 12 하고 나머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옆에다 써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누면 2, 6, 12 하고 나머지 1을 써줍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지죠. 2, 3은 6 하고 나머지 0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 3은 6 하고 1이 나오죠. 그래서 1을 자, 무슨 말이냐면 3은 2, 1은 2, 하나는 몫이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쓰는 순서라고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1, 1, 0, 1이 되겠죠. 그래서 1, 1, 0, 1 이진수가 됩니다. 거꾸로 1, 1, 0, 1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0의 3승. 자, 1 곱하기 10의 3승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1 곱하기 10의 2승은 4가 되겠죠. 더하기 0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0이 있는 곳은 2의 1승이고 자, 1이 있는 곳이 2의 0승이니까 모든 거의 0승은 1이죠. 1 곱하기 1은 1. 그러면 8 더하기 4 더하기 1
그러면 13이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13이 나옵니다.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16진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16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13으로 보이잖아요. 16진수 13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자, 16진수 13을 2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10진수를 2진수로 거꾸로 나누듯이 이렇게 16진수 13을 아니 13이 아니고 16진수 13을 써놓고 거꾸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2로 나눈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고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이 방법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거를 지금 결론은 13이라는 16진수를 그 2진수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13이라는 2진수, 그 16진수가 있더라. 그러면 16진수 한 자리는 4칸으로, 4비트가 있으면 표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4비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이 4비트를 채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1, 3, 16진수니까 하나, 1을 16진수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 3. 3은 1, 1이죠. 그래서 1, 그리고 나머지는 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3은 1, 1이죠. 그리고 00이 돼요. 왜 1, 2 되냐면 3을 2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3을 거꾸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이 1은 그 다음에 나머지 1 해서 거꾸로 올라가니까 1, 1이 되잖아요. 자, 나머지 1은 그냥 1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에는 다 0, 0, 0이 되겠죠. 그래서 0, 0, 0, 1, 0, 0, 1, 1이 되는데 앞에 0을 생략하면 1, 0, 0, 1, 1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나누기 어렵게 안 해도 이렇게 16진수는 4비트 가지고 표현한다. 해서 4비트로 놓고 거꾸로 16진수를 이게 이렇게 한 자리씩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자리 한 자리를 2진수로 바꾸는 기법으로 나눠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들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간편한 방법.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방법입니다. 16진수 13은 한 글자가 4비트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이 한 글자를 4비트로 표현하는 기법은요. 10진수로 바꾸는 기법으로 하시면 돼요. 나누기 해가면서. 2로 나누면서. 그래서 2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16진수 C는요. 10진수 몇이에요? A, B, C 12예요. 12, 이건 10진수 12거든요. 그리고 F는 10진수 15예요. 이것들을 각각 그 4비트씩 표현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 정수형 데이터는 소수점이 없는 걸 정수형인데요. 정수형은 0도 포함이 되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8비트가 되겠는데요. 8비트에서 부호를 하나 빼고 자, 부호를 표기할 수 있는 비트가 부호 비트라고 하는데요. 8비트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를 하나를 부호 비트로 삼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7개의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2의 7승이 되는 겁니다. 자, 바이트인데 왜 2의 8승이 아니고 2의 7승인가? 그 대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죠. 그래서 음의 정수 2의 7승부터 양의 정수 2의 7승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이때 0을 하나 표현하니라고 한 자리를 빼먹었겠죠. 그래서 빼기 1. 이만큼의 개수만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바이트 가지고서는 정수를 128 이상은 표현하기 힘들죠. 자, 쇼트는 2바이트를 가지고 정수를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2의 16승이 돼야 되지만 부호 비트 하나 빼니까 2의 15승이 됩니다. 이 또한 1, 10, 100, 1000, 만에서 32,700 거기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정수 일반 정수형 인트하고 선언하는 것은 4바이트형인데요. 4바이트는 32비트 48, 32니까요. 근데 부호 비트 하나 빼니까 2의 31승입니다.
이건데 21억이라고 했는데요. 10의 10승 정도를 완벽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99억까지 99억 9,900까지 다 표현을 해야지만 그 뭐 10억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정수형으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러면 21억보다 더 큰 수를 넣게 되면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양수를 입력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소 바이트를 잘 알고 적절한 데이터를 써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수를 입력을 한다. 그럴 때는 정수형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다른 걸로 저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롱령이 있는데요. 롱령은 더 큰 정수형이라서 8바이트가 찍히는데 이거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롱도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정수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값을 주는 것을 초기화라고 했는데요. 지금 3번 라인을 보면 A와 B가 정수형 변수로 선언되면서 100과 200으로 각각 초기화가 되고 있네요. 자, 플로트형 변수 4바이트 실수인데요. 리절트가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나누기 B를 하면 여기는 A가 정수, B도 정수인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정수가 결론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수가 된 상태에서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0 나누기 200은 0.5인데요. 정수르면 5를 잘라 버려버리죠. 그래서 0이 돼서 리절트는 0이 됩니다. 자, 출력할 때 %F로 출력하면 솔점 이하 6개 자리를 출력하죠. 그래서 0.000이 6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제대로 0.5를 출력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출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죠. 이렇게 정수형 계산식을 이해를 잘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정수의 연산식을 보게 되면 정수의 덧셈, 정수끼리 사칙 연산, 산술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끼리 산술 연산을 하면 정수가 되고요. 정수와 실수가 계산을 하면 정수로 변환해라 또는 실수로 변환하라 이런 캐스트 연산자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이게 형이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는 실수로 형 변환이 확장되고요. 실수와 실수는 당연히 실수 계산이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수와 실수는 실수인데요. 실수와 정수는 어때요? 그것도 실수입니다. 양쪽 중에 하나라도 더 큰 범위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면 그 큰 범위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실수형 이게 지금 아까 0이 된 이유는 정수형 변수 A와 정수형 변수 B가 계산이 될 때 각각 100 나누기 200이 된 거죠. 근데 정수끼리 연산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소수점 이하는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0이 돼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0.5가 안 되고 0값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소수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수형이라고 하는데요. 실수형에는 4바이트형 실수, 8바이트형 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미나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인트형도 4바이트였죠. 근데 인트형은 23억 그 정도밖에 저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10의 38승이에요. 이건 단위를 셀 수조차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똑같은 4바이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저장 방식이 달라서 그럽니다. 인트형은 부호 비트 하나만 빼고 나머지를 전체를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고요. 이 플로트와 더블형은 지수부와 가수부로 따로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10의 몇 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38만 따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지수부만. 그래서 지수부, 가수부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8바이트형 실수 더블형을 보게 되면 10의 308승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바에서는 기본으로 실수형을 더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4바이트형 실수라고 명시를 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 뒤에 F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14F 그러면 플로트형 실수가 되고 3.14 그러면 더블형 실수로 인식이 됩니다.
자, 사용 예를 보겠는데요. 지금 플로트 A, 더블 B로 해놓고 많은 숫자를 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5개의 개수를 입력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하고 1, 2, 3, 4, 5, 6, 7, 8, 9, 10에서 20개가 됐죠? 여기에서 1, 2, 3, 4, 5 그러니까 25개가 되고요. F라고 썼네요. 이거는 플로트형 실수 표현이죠. 그래서 플로트형 변수 A에 플로트형 실수를 넣었는데 10에 지금 자릿수가 25자리를 넣습니다. 자, 플로트는 아까 32승까지 표현 가능하다고 했죠. 자, 플로트는 38승, 네, 38승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10진수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더블형은 더더욱 표현이 잘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걸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지금 출력을 했는데요. 30칸을 잡고 소수점 이하 25개 표현을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000이 붙었죠. 무조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값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더 데이터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화하는 표현하는 범위는 여기까지. 문자형 데이터와 문자열 데이터는 다릅니다. 문자형은 글씨 하나를 뜻하는데요. 아스키 코드 값은 1바이트형 코드입니다. 특히 7비트 코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2의 7승이니까 127, 128이니까요. 0에서부터 세니까 127이죠. 이만큼의 코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 97을 문자로 표현하면 A다. 이건 뭐냐면 아스키 코드 값 97이 A가 됩니다. 그러면 아스키 코드 값 98은 B가 됩니다.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는 또 다릅니다. 숫자 1 같은 경우는 45 이런 식으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되는데요. 이 자바나 C나 캐릭터형과 인트형이 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캐릭터인데 97을 줬죠. 숫자잖아요. 캐릭터는 무조건 작은 따옴표를 묶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를 주면 이건 아스키 코드로 해석을 해서 97번의 코드 값인 A가 즉 스몰 a가 여기 ch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같다는 의미의 연산자 이퀄이죠. 문자형 데이터 형식은 CHAR 캐릭터의 약자인데요. 이 문자형은 정수형하고도 왔다 갔다 코드 값으로 변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한 글자를 표현하는 문자형인데 우리 자바에서는 2바이트를 잡습니다. C 언어에서는 1바이트를 잡기 때문에 한글 즉 제 이름을 저장할 때 우씨도 하나 저장을 못했었습니다. 여기는 2바이트형 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한글 변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잡을 때 int a, int num, 또 int score 이렇게 잡았는데 int 점수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한글 사용은 추천하지 않고요. 영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캐릭터형 변수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리고 A에 캐릭터를 저장했는데요. 문자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눈으로만 보게 되면 실제 본인이 실행을 했을 때 작은 따옴표를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 헷갈리고요. 큰 따옴표인지 작은 따옴표인지 그것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무조건 타이핑하면서 직접 짜보면서 특히 교재를 보지 않고 처음에 교재를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스스로 교재 보지 않고 이러한 간단한 코드는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A에는 대문자 A가 들어갔는데요. 이 캐릭터형 변수 A의 값을 출력하고 있네요. %C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를 출력할 수 있는 문자 지정 형식 지정이잖아요. 그리고 탭을 줬습니다. 그러면 좀 띄어쓰기가 되겠죠. 자, 프린트 F다 보니까 다음 줄로 내려가라는 문장이 없는 한 커서는 그 줄에 있습니다. 즉 앞부분 한 칸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띄웠죠. 자, %C를 만나서 A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탭을 줬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D를 만나서 휙 뒤로 가서 A를 출력하는데 A에는 대문자 A가 들어있죠. 근데 강제형 변환을 했습니다.
가로 열고 인트 가로 닫는 것은 캐스트 연산자라고 해서 강제로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문자 A를 인트형으로 바꾸면 네,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뀝니다. 아스키 코드 값 65가 %D에 매칭이 돼서 이렇게 커서에 딱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F는 다음 줄을 내려가라가 이제 그 다음에 있죠. 그래서 커서가 여기 와서 깜빡깜빡 기다리게 됩니다. 자, B에 소문자 A를 넣습니다. 이번에는 B에다가 플러스 1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캐릭터로 바꾸기 전에 B 플러스 1부터 합니다. 그러면 B에는 분명히 문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덧셈을 합니까? 제가 여기 문자와 그 코드, 아스키 코드 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B 플러스 1은요. 그 A 소문자 A가 97이라면 97 더하기 1 해서 98이 되겠네요. 그거를 캐릭터로 바꾸면 소문자 B가 되죠. 그래서 소문자 B가 C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때 B를 출력하면 소문자 A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C를 출력하면 소문자 B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 줄 내려가서 또 여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90을 입력해서 90을 %C로 출력하면 Z가 됩니다. 대문자 Z요. 그리고 한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한글은 원래 1바이트형 코드에서는 안 됩니다만 자바가 2바이트형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 하나에 한글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입력한 거에서 1을 더하게 되면 가라는 한글 코드에 그 다음 코드가 그 다음 그 저장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죠. 소문자 A에 그 다음 소문자 B가 되듯이 그게 바로 각이라는 뜻이었네요. 이번에는 A와 B가 인트형이고 C와 D를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하고 나서 A의 OX가 무슨 뜻이에요? 네, 16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진수 F901A를 줬습니다. 자, 16진수 한 자리는 4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아니, 4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총 4비트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2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2바이트, 인트형 여기서 2바이트로 표현한 것이 지금 인트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OX50, 이것도 16진수 50이 됩니다. 이거를 B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분명히 숫자로 저장했는데 이 A를 또 인트형이죠? 당연히 인트형이라 이게 숫자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로. 그런데 출력을 %C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러가 나나요? 아니요. 인트형과 CHAR형은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특수문자 코드를 찍었더니 한자 김씨가 나오네요. 자, C에는 지금 캐릭터형 변수인데요. B라는 캐릭터형 변수, D는 캐릭터형 변수지만 B는 인트형 변수죠. 인트형 변수를 캐릭터로 바꿔서 C에 넣었습니다. B에는 이 특수문자가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50, 참, 그 50이 아니고 16진수니까 50이라고 읽어야겠죠. 16진수 50은 뭘까요? 10진수로 바꾸면 5를 가지고 10진수로 바꿔서 50이니까 하나는 0000 그리고 5를 또 4비트 잡고 표현하면 101이 되겠죠. 그래서 101, 0000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10진수로 다 바꾸면 P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A부터 P까지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아까 대문자 A가 몇인지는 나왔었잖아요. 샵을 넣어놓고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 D는 CHAR형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인트로 이렇게 강제 형변환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D로 찍으면 되겠죠. 문자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묶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쓸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CHRA라고 했을 때 A에 어머머머 이런 기법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만 있어야 되는데 두 글자가 왔고요. 작은 따옴표로 묶어진 거는 맞으나 두 개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한 글씨는 맞는데 쌍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쌍따옴표는 문자 열입니다. 내부를 보게 되면 쌍따옴표로 표현한 것은 A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널입니다 라는 기호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게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에는 A, B 두 글자인데다가
쌍따옴표로 묶여 있어서 이거는 AB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네 개의 문장 모두 지금 잘못된 표현 기법입니다. 자,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이 세 개의 A에 대한 대인문은 잘못된 기법이 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이거를 불리언 데이터, 그래서 부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참을 1로 생각을 하고 거짓을 0으로 취급하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런 방식을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때로는 0은 거짓이지만 2, 3, 4, 5, 6, 7, 즉 0이 아닌 값들을 참으로 취급하는 언어도 많습니다. 자, 실제 참을 표현하는데 뭐 많이 듭니까? 1비트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8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그래서 이 불리언 데이터는 1비트 갖고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요, 자바의 최소 접근 단위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언 데이터를 1바이트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1바이트씩이나 차지하지 않아도 0과 1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불리언 데이터 타입은 1바이트가 됩니다. 1비트가 아닙니다. 불리언 데이터 사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불리언 하고 나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은 불리언하고 선언하고요. 이 불1, 불2라는 변수 이름,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이름이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줄 때는 불리언 타입이기 때문에 true, false로 줍니다. 자, 이때 어떤 언어는 대문자를 꼭 앞에를 이렇게 써주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다 소문자로 써주는 언어가 있죠. 자, 현재 true, 소문자로 쓰고 있죠. 이럴 때 대문자로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불에 참을 저장해 놓은 것이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01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때 B1에 들어있는 것을 스트링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글씨로 true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2, 20하고 같습니까? 먼저 이거 equal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먼저 하죠. 그러면 오른쪽은 비교 연산자가 10하고 20이 같다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이 B2에 불리언 2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스트링으로 출력하게 되면 거짓, 즉 폴스가 출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한 글자가 아닌 두 글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것은요, 문자들이 모여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형은 CHAR이잖아요. 이거는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는 거고, 문자열은 두 개 이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없습니다. 이 자바에서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데이터 타입처럼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문자열 처리 또는 문자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쓰는데 앞에가 대문자입니다. 자, 이때 스트링이 앞에가 대문자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클래스의 이름은 앞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그 문자열들에 관련된 계산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스트링 대문자 S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줄 때는 new하고 객체를 생성하지만 이거는 꼭 데이터 타입하고 변수 선언하듯이 쓰고 있죠. 네, 문자열만 특별히 이런 케이스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른 객체 생성은 그 클래스 써주고 객체 이름 써준다고 해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만큼 봐도 한 문장을 봐도 new라는 연산이 없죠. 일단 왼쪽에 쌍따옴표로 묶여진 문자열이 있네요. 자, 10도 쌍따옴표로 묶어지고 20도 쌍따옴표로 묶어졌다면 이 세 개 모두 값이 문자열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스트링 타입의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str1은 변수가 아니고 객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이 클래스니까요. 그런데 일반 변수처럼 생각하고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str1에다가 자바입니다를 이렇게 넣네요. 그러면 이 str1에는 IT 북후기가 있었잖아요. 덮어쓰기가 되겠죠.
덮어쓰기 정확하게 str1은 장소는 아니라서 str1이 IT 쿡북을 가리키고 있다가 자바를 가리키게 이게 자바입니다라는 문자를 또 가리키게 된 것인데요. 일단 출력을 하면 str1을 출력하면 자바입니다가 나올 거고 그리고 str2와 str3를 덧셈을 하고 있네요. 덧셈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언뜻 생각할 때 어머 이건 숫자가 아닌데 이상하죠. 네,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는요 양쪽에 숫자가 오게 되면 이항 연산자로서의 add 기능을 가지고 있죠. 즉 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양쪽에 숫자가 오지 않고 한쪽이라도 문자가 오게 되면 이럴 때는 연결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020이 연결해서 이게 덧셈하면 1020이 되지가 않죠. 3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자로서 역할을 해서 1020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항상 데이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빨리 했더니 이번 주는 굉장히 시간이 좀 적게 녹화가 됐네요. 진수, 진법 이 변환들은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트 연산자 할 때 또 진법이나 이렇게 이진수를 알게 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시스템.out. 프린트하고 변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